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깍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 변호사님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한유님, 우유님, 진희경님, 김은실님, 뭐 이렇게 겸겸람진님, 뭐 권희원희님, 네네. 뭐 이렇게. 야 진짜 야 우리 녹화한 거 다 아는데 뭘 그렇게까지 개뻥을 치냐? 왠지 써주셨을 것 같아서. 야, 이분들 중에 혹시 안 다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달아주세요. 진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뭐였나요? 자, 이게 뭐가 정답인지라 먼저 뭐가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려드려야죠. 진 변호사님의 변화가 좀 음. 생겼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실 저한테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나 변한 거 없냐 이러는데 눈이 가긴 했는데 그 전에도 그랬나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깔끔하고 자연스럽고 티가 안 나가지고. 나는 바로 알아봤지. 그래요. 눈썹 문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잘 됐다 진짜. 너무 예쁘게 됐다. 이게 뭐냐면 업체 이름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그냥 결대로 하는 네, 거예요. 뭐냐면 그 제가 예전에 할머니가 눈썹 문신을 하고 오시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게 되지? 찐했어. 그냥 이런 사인펜으로 여기 이렇게 쭉 그래 이렇게 하는 홍준표. 되게 옛날에 그래서 그 백구에다가 매직으로 눈썹 그린 거.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눈썹 문신이 그런 건 줄 알고 야 저거는 정말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신 걸 보고도 저건 아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또 빠져요.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붉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빠져요. 근데 제 와이프가 딱 하고 왔는데 눈썹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죠. 네. 결대로 이렇게 잘 보면은요. 이렇게 다 그린 거예요. 그 안에를.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모 이런 거에 진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딱 봤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우리 촬영 요걸 찾아봤는데 제가 눈썹이 되게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좀 흐렸죠. 흐리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이상한 눈썹이어서 와이프도 오빠 이거 하면은 되게 깔끔해 보이고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혹해서 이제 가서 했는데 하고 딱 거울을 딱 봤는데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되게 괜찮은데? 너무 진해갖고 근데 이제 뭐 일주일 지나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반응이 괜찮다. 깔끔해. 이게 원래 탈각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음. 훨씬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지금 딱 그 상태신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탈각? 그러니까 각질이 탈락하는 과정을 탈각. 그게 있어? 아직 이틀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벌써 약간 떨어져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런가? 네, 지금 되게 자연스러워요. 색깔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예전에 얼마 들었어? 돈도 얘기해야 돼요? 아니 궁금해서. 한 2-3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20? 네. 그냥 20이 생각보다 되는데. 그 정도예요. 아 그래?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불법 시술도 있지만 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기본 가격이 보통 20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문신, 타투 그리고 눈썹 문신 이걸 지금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거 법 빨리 바뀌어야 돼요. 저도 했어요. 너도 한 거야? 저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계속 위에다 눈썹을 추가로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지워지거든요. 그럼 뭐하러 해? 그래도 이제 생얼이 조금 더 예쁘기 위해서. 내 생얼을 보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겠다. 그를 위한 준비된 모습이랄까. 아무튼 지금 그 아빠가 될 사람인 거죠? 무슨 아이의 아빠요? 우리 아빠. 아빠요? 당신이 낳을 아이의 그러니까 아빠. 전 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생얼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아무튼 근데 진변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네. 사실 의료 파업도 있고 그럴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PA 문제가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그게 이유가 뭐 병원에서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고 실제로 뭐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꼭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료법상으로는 어쨌든 예를 들어 체열하고 이런 것도 원래는 의사가 해야 되거든. 네. 문신도 지금 의료법상으로는 버젓이 타투이스트 예술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거 법대로 처벌하면 그냥 수갑차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너무 과하게 의사분들이 좀 안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 그건 좀 내려놨으면 좋겠거든. 문신까지 꼭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나? 그냥 근데 그게 물꼬가 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기 풀어주면- 시작하면 그럼 근데- 문신이랑 이게 뭐가 달라 하면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침습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합법화하면
그때 겨들성 얘기했나? 아무튼 누구한테 들었는데 오히려 병원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을 고용해다가 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자기가 안 해도 되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돈을 또 벌고 이게 시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작용 걱정을 덜 할 수도 있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합법화돼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 병원도 그리고 이 실제 타투 하는 분들도 타투이스트. 다 네, 타투이스트들도 다 서로 윈윈하는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네. 웃기는 게 뭔지 알아? 그 나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되게 아프다며. 안 아파요. 안 아파? 눈썹 문신 많아서. 아니 타투. 타투는 조금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는데 그런 타투나 피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왜 아프게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의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피부 마취를 못 하는 거야. 마취 크림은 바를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 안 돼. 그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원래 그것도 있어요. 아우, 크림을 진짜 아프겠다 정말. 아니 근데 난 마취 아픈 게 크림을 너무 싫어. 바르면 그 예쁘게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보다 그건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야. 그것은 불법이니까.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지금도 불법 아니에요 문신은? 네. 그러니까 더 불법이 되는 거지. 더 예를 들어서 불법은 뭐야? 왁싱 같은 경우도 네. 마취시키고 하는 다리 털 이거 뽑고 이런 것도 여자분들도 안 아프게 된다는 거야. 근데 약을 쓰는 거 마취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야. 침습행위니까 안 되는 거죠. 마취 크림이 주사- 있는데? 그래? 네. 저는 마취 크림 바르고 네. 했는데 하나도 아프진 않았어요. 원래 문신도 마취 크림 원하면 해주는데 색이 잘 안 빠진다고 해가지고 예쁘게 아니 근데 안 빠진다. 양변 내 얘기가 아마 맞을 거야. 아니 문신한 거 아니에요 난 눈썹? 문신 안 했어. 오 진하고 이쁘다. 원래 어... 왜? 좋겠다. 부럽죠. 뭘 부러워? 우리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우리 셋이 그때 그 회식하고 나서 지나가다가 사준다 관상을 보러 들어갔잖아요. 타로. 1년 근데 됐다. 그때 그분이 진 변호사님 보고 그 얘기 했었어요. 눈썹. 눈썹을 바꾸라고. 맞아. 그러면은 기억나. 인생이 바뀐다 막 이런 얘기 네.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살짝 눈꼬리가 그러니까 눈썹 꼬리가 처진 형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런 눈썹이 많거든요. 그럼 뒤에를 쳐서 약간 살짝 올려주면 이제 말년에 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지실 거예요. 그 1년이 옷이 넘었어요. 왜 이래 근데 이거 뭐야 요새 그러세요. 이거 뭐야 원시인이야 야 뭐야? 굳이 그걸 또 왜 또 얘기를 하니? 저는 이 옷을 상처받았대. 네. 다른 빰바야! 다른 방송에서 이 옷을 착용을 했어요. 네. 이제 협찬을 받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모델이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 협찬을 받고 다른 방송에서 착용을 했는데 되게 기대를 하고 그 방송을 딱 모니터를 했는데 석기시대 느낌이 물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 배경하고도 되게 어울리는데. 아유, 너무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꽃가루를 위해서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씹히려고? 뭐라도 한마디라도 더 야, 하시라고. 근데 여긴 또 왜 그래? 여기는 뭐 점점 색이 아니지. 진해지는 것 같아. 그 댓글 단 사람들 좀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왜 어제 그랬다고? 다쳤는데? 어떤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맞지 않았거든요. 페스티벌이 무슨 페스티벌인데요? 워터 페스티벌이었는데, 워터밤? 예. 네. 아.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 걸까? 너무 심하게 어디 가서 먹는다는데. 맞고 다니지 마라. 근데 여기는 맞기도 조금 애매한. 아니지 이렇게 이제 휘두르면- 가드를 친 거예요, 제가. 가드를 친 거지. 야 잘 변호사가 모르겠어. 양쪽에 있는데 어디 가서 맞고 다니면 창피하다. 야. 아니, 이렇게 짚었었나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아휴, 짚고. 그래요. 모르겠는 뭔가 네. 석기 시대 뭐 함께. 석기 시대에 어디가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갈쪽 분들은. 그리고 자 정답 맞추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커피라도 써? 그러시죠. 뭐. 네. 너무 많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뭐 쏠까 말까. 아니 그러면 한 그 반- 얘기 하지 마. 지나가는데 야, 근데- 굳이 꺼내가지고. 하지마. 지금 새끼 PD가 왜냐면 제 일이거든. 그러면 또 아. 연락처 없는 게 죄송하지만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길에서 부딪히면 저한테 커피 사달라고 하면 사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분 한 1등? 분께 뭔가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것도 일인데. 한 명 아니 그러면 직장인데 일을 해야지 뭔 소리야 지금 일 안 해? 아니 아니 잠깐만 직장에서 일을 아니, 해야지 그러면 뭐 하자는 아니, 거야 내가 지금? 월급 주는 애는 아니거든. 어쨌든 그럼 뭐 어떤 애야 쟤는? 팟빵 직원이지.
그래요? 어떤 애 여기 있는 애요 그냥. 아 제가 그런 여기 애구나. 있는 야 어머니 몰랐네. 보고 계셔. 그러지 마 자꾸. 쟤도 어머니 30 안녕하세요. 넘었어. 30이 넘었다고요? 30 넘었어. 되게 어려 보이죠. 응. 진짜 동안이시잖아요. 둘 다 와. 막내 PD도 30 넘었어. 깜짝 놀랐죠. 저는 막내 PD님이 더 놀랐어요. 그치. 진짜 어려 보이시거든요. 여성 여성 여자 PD님도. PD분이 네. 30이 넘으셨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저 당연히 두 분 다 10대 아니야? 20대. 20대 한 중반 후반 정도로 와. 예상했거든요. 와, 진짜 동안. 근데 저도 어디 가면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야 이것들이 진짜. 아, 진짜. 오늘은 뭐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예. 뭐하니? 오늘은 뭐해? 네. 네, 참고로- 오늘은 저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뭐였죠? 출생 통보. 통보, 논의가 아, 있어요. 출생 신고 안 돼. 누락에 관련한 안돼 안돼. 왜? 벌써 들어가면 안 돼. 너무 짧아요 그게. 아니 영화 다른 얘기를 관련된 할 수 게. 있지. 얘기를 네. 하다 보면. 그런가요? 지난 시간에 영아 살해죄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왜 지금 뭐 전속사랑도 좀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 법이 무엇보다도 지금 70년째 안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이게 시작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막상 보건복지부에 이게 병원에서 주사를 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그 숫자와 그다음에 출생 신고가 된 이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2,000명이 넘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1% 샘플을 찾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벌써 그 수원의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이게 발견이 됐던 거거든요. 드라마 이제 마지막 해 보면 회상 장면이 겁나 절반이 회상이야. 딱 지금 잘하네. 저도 잠깐 딴 어.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상변 얘들아, 회상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자료화면으로 하면 되지 않나? 저런 식의 얘기는. 아니 새끼 PD가 자료화면 만들 시간이 없어. 아. 그래서 아니 쟤는 일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뭐 하는 애야? 하는 일이 뭐야? 아니 PD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당 대표 되셨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대체? 아니 직접 아. 돈은 안 주더라도 돈은 받고 있는 애 아니에요 쟤? 맞지 않아요? 야 늘 우리 일만 바쁘세요.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PD님 공사가 다 망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될 수 있었느냐 아, 이 그쵸, 부분을 그쵸. 짚어보자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네. 근본적인 원인. 네. 어떻게 뭐 알아? 어떻게 되는지? 너 지금 제도가 어떻게 왜 운영되는지? 저한테 아직- 그렇게 뭐 아니. 저한테 공격적? 너 그래. 뭐 알아? 어떻게 되는지 아냐? 니까지 깨? 표정 이랬어. 아니 바로 열고 니까지 깨? 어. 뭘 알아? 너 뭐 아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방금 살짝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면서 아니, 의자에 기대서. 근데 중요한 건 뭐 아냐? 어떤 바라보는 대상이 나는 아니었는데 저였어. 나도 기분이 되게 나빴어. 어쨌든 나도 보였잖아 저 자세가. 뭐 아냐? 너 뭐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되게 그게 기분 나쁘다. 되게 기분 나쁘네. 이상하네. 나 그런 아니 취지가 근데 그 아니었는데. 겨들송이 내년에는 알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내년에 애를 낳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물어본 거는 남편은 없지만 아이는 낳을 거. 성령으로 잉태하사.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왜 그딴 식으로 얘기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너 뭐 아냐? 아니 왜 저래?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 뭐 혼을 왜 내 그러면? 혼낸 게 아니라고. 그냥 내가 좀 표정이 좀 그래. 왜? 미안하다.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런데? 잘했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의자가 또 따라왔어. 얘 왜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 누가 여기다 버렸어. 이 방에 누가 아, 버렸는데 그러네. 지금 우리가 그 버린 방에 주로. 그거 버려진 영화야? 얘가. 이거 지금 고장난 거. 하여튼 지금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이제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네. 경우에 부모가 구청에 가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출생 신고 해봤지, 지면은. 제가 했죠. 본인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낳은 아이를 데려가서 출생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빈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럴 게 아니라 병원에서 나면 이 아이를 자동으로 태어났다라고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고 또 이 출생 신고 관련해서 또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엄마는
자기 아기라는 거를 설령 이제 혼인 관계 아니어서 낳더라도 이 엄마는 자기 아이라는 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까 출생 기록만 들고 가도 되니까 이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아빠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 아이를 내서 맡겨놓고 이제 엄마는 어디 가버렸던가. 그럴 경우에는 출생 신고를 또 못했어요.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미혼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건 약간 좀 법을 바꿔서 조금 좀 뭐 예를 들어서 산모, 그러니까 엄마하고 연락이 안 닿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법을 바꾸긴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그것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국가기관에 최소한 새로운 생명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는 알리도록 하자라는 게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일단 이 제도는 너무 환영하고 좋은 제도인데 특히 그 미혼부 같은 분들한테는 이런 제도 개선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을 같이 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제도는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이제 뭐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 그러니까 아니 국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하는 거고 국가에 하는 거지. 국가에 공식부서 그렇죠, 국가. 넣는 거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게 이제는 출생신고할 때 이름을 같이 안 하고 되는 건가요? 저는 출생신고할 때 제 아이 이름을 같이 해서 출생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아니 이름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 뭐 7월 며칠생 남아 뭐 체중 몇 킬로 내지는 뭐 혈액형 이런 식의 것들 정보를 그런 것들을 그냥 등록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뭐 누구의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겠지. 저 사실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저희 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되게 오래된 이제 주인 없는 땅을 이렇게 뭐 이렇게 취득시효 뭐 이런 내용인데 막 1900년대 초 막 이런 1900년대 그때의 어떤 그 뭐였더라? 무슨 재적 등본인가?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떼야 되는 건데 1800년대 후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나씨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남편은 뭐 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데 와이프는 나씨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승기, 양씨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좀 불쾌한데. 순간 상상했어. 아니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황씨라고 해. 제가 갑자기 새끼 피디도 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되게 미개한 시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호적에 아예 이름조차 올릴 수가 없이,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나씨. 지금은 당연히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도 이제 근데 저 좀 있었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출생 신고를 할 때 그러면 어유 진짜 준비 많이 하네. 내년에 애 낳으려고. 궁금한 아빠, 엄마, 아이 이름까지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렇죠. 가족관계 올려야 되니까. 등록을 하는 거니까. 엄마 가족관계 지금은 이 아이는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뭐 그리고 아이 이름은 뭐고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거든. 호적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어떻게 다른지는 혹시 아세요? 아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중하게 여쭤보고 예. 지금 기왕에 얘기를 꺼냈으니까. 근데 저것도 재수 없네. 혹시 아세요? 네가 알까? 네가 줄게. 차라리 아까 그게 낫어. 뭐 알아? 너 이게 못해? 낫지. 그러니까 혹시 아세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해? 너무 웃기네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혹시 아세요? 이러면 되잖아. 혹시 아세요? 아니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와 호적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모르셨는데 제가 네 알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뭐 되세요? 맛있다. 제일 맛있는 게 양면 씹기. 알려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와 호적의 호적. 차이.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호주가 있었죠. 맞아, 호주제. 한 집안에서 가장 그 집안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호주라고 불렀는데 큰 어른? 그게 성년의 남성 중에서 제일 큰 어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안 되고 할머니도 안 되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거예요. 혹은 뭐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당연히 할아버지, 아빠가 있으면 아버지. 아빠. 그래서 그걸 가족의 가장 작은 단위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호주 밑에 이제 뭐 아들이 됐었건 뭐 손자까지 넣는 경우도 있었고 작은 아들도 넣었다가 분가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거 호적을 파서 자기가 집안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내가 호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황망하게도 남편이 만약에 뭐 나이가 좀 있어서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아들이 주인이 되고 엄마가 밑에 딸려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였었고요. 아들이 아이여도. 아이여도.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호주에게 막 되게 여러 가지 권한도 줬었어요. 법적으로. 뭐 간의 일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징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줬었는데 말도 안 되지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 남녀 차별을 대놓고 국가적으로 하냐라고 해서 2005년도에 폐지를 한 거죠.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와, 2005년이에요. 2005년.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진짜 빨리빨리 바뀌었고 어떤 건 또 어지간하게 안 바뀌었던 거야. 근데 이 호주제 폐지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엄마는 엄마대로 송섬이면 송섬이랑 가족 관계가 있고 송섬이 위아래로 적는 거야. 네. 남편 있으면 남편 줬고 그래서 이제 아빠도 따로 적는 거고 그래서 상관없는데 이제 지금 출생통보제라면 진변이 말한 것처럼 그럼 어디다가 적어야 되냐 그런 거하고 별개로 만들자는 거지 출생신고 자체는. 가족관계 등록부도 설명을 해줘야죠. 가족관계 등록부 얘기했잖아 좀 전에. 그랬나? 나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치. 안 했는데? 호적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개인을 중심으로 자기 직접 가족들을 기록한다고 가족관계 등록부는 사람마다 별도로 만들어진다고. 아니 안 했어. 했어 돌려봐. 와 그럼 우리 뭘 들은 잠깐만. 거야? 우리 진짜 아니 3명이 있는데 2명이 못 들었으면 안 한 거 아니에요? PD 들었지 너? 2인 성호다. 2인 아니 성호. 잠깐만 지금 다수결로 해야죠. 나 못 들은 사람 손 들어봐. 나도. 아니 그러면 다시 좀 해봐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아니 호적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가족관계 등 증명서 등록부를 좀 헷갈렸어요. 이거 화내는 거 봐요. 2008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폐지되고 2005년에 폐지되고 3년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죠. 3년 동안 그럼 뭐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태어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 10이야? 아니 이거는 단순한 궁금증. 그 3년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에 등록이 돼 있던 거예요? 뭐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겠죠. 우리 나의 마음 속에 뭐 이런 거야? 자. 야래. 동사무소 갔는데 왔어요? 저장. 3년 동안은 저장입니다. 와 진짜 웃겼겠다 그랬으면. 예전에 그래서 본적이 어디냐고 많이 물었었잖아요. 네네. 그게 본적이라고 하는 게 원래 호적이 편찬이 처음에 돼 있었을 때 어디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본적이 어디세요? 난 본적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그러면 해룡 양씨세요? 해룡 양씨야.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주 양씨인데 제주 양씨 중에서도 그게 호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중조라고 해서 중간 조상이라고 해서 좀 예를 들어 지역을 옮겼다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광조의 난 때문에 가까이 하기 조광조 너무 이광조잖아. 이광조구나. 죄송해요. 할아버지. 조광조의 난. 나 때문에 이제 귀향을 오면서 유배 되신 거예요? 유배를 오면서 아니 그러면 조광조의 난 때 뭘 하신 거야? 조광조 백부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조상님이. 그러면 약간 그럼 약간 역적인. 역적이 됐네. 역적이었어. 아니 어쩐지 느낌이 셌어. 그래서 아까 전에 네가 뭐 돼? 야 느낌이 셌어. 만날 때마다 미치겠네. 느낌이 셌는데 역적이었구나. 아이고야. 조광조의 난 때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셨구나. 이제 우리 조상님은 같이 난을 일으킨 건 아니고 같이 난을 안 일으켰는데 조광조 백부니까 옆에 있었구나. 눈꼬리씨였을까. 얘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니까 그래서 되게 비겁한 방법을 썼어. 어떻게? 잠깐 여기서 별건 공부하자면 수사했어요?
덜건수가 아니라 조광조를 똑똑하다. 사형을 똑똑해. 시킨 다음에 참수를 한 다음에 시신을 우리 할아버지 조상님 집 앞에다 버린 거야. 아 주워가게끔. 죽다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장례를 저기요. 치러줘야지. 여보세요. 아니 앞에다 버렸다면서요. 그러면 아유, 주워가야지 그걸 여기 어떻게 있네. 해요? 주머니에. 아니 앞에다 집 앞에다 이렇게 버려놓으면은 이렇게 줍줍해가지고 그렇죠. 줍줍이라니 시신을. 장례를 치러드려야죠. 아 수습이라고 표현하죠. 수습. 시신을 수습한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더니 그럼 역적의 시신을 수습했으니 너도 역적이다 해서 귀향을 보낸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야갔네. 그 약간 그 알면서도 당한 거지. 저는 좀 그런 게 베푼데 같이 난을 일으키진 않으셨나요? 뭐 정치적인 색깔은 좀 다르셨나 다를 보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하여튼 뭐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해령 양씨. 제주 양씨 크게 따지면 제주지만 중간 처음에는 화순으로 갔고 화순에서 또 그 후손 중에 일부가 해령으로 내려와서 해령 양씨라고도 불러. 유배를 많이 당하셨구나. 해령까지 가셨구나. 그래요? 갑자기 애틋하네. 뭘 애틋해? 갑자기 유배 당했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아까 진변이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아들들 중심으로 이렇게 쭉 따졌던 거잖아. 중간에 네. 우리 할머니들이 어디 가는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진짜 옛날에 보면 나씨 누구네 집에서 뭐 시집 왔다 이런 식으로는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해룡양. 2005년 돼서야 네. 바뀐 거라는 거지. 전 여산 송씨거든요. 송시열의 후손입니다. 그래 지금은 안물 안궁 혹시 아세요? 어디세요? 어디 진씨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왜? 저는 뭔데? 사실 중국에서 넘어온 성이라. 저도 송나라 송씨예요. 그래요? 응. 송나라 송씨는 뭐야? 그러니까 한자가 그, 송나라 송이면 아. 그것도 저- 중국 성씨인데 지붕우자 밑에다가 나무 저는 네, 그래도 조상은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여산 송씨하면 나름대로 있다고요? 아니, 중국 성씨지만 저도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뭔진 모르겠는데. 모르시는구나. 이게 그게 뿌리가 없네. 역적? 나는 저기 중국. 근데 그러면 내가 제일 낫네. 그건 알아? 지금은 너도 종중원의 이론이라는 건 알아? 그 뭐예요 그게? 이게 모르고 있으면 자기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저 옛날 땅 찾는다 그랬잖아. 네가 말한 그 무슨 여산 송씨? 네. 여산 송씨 집안에 땅이 큰 땅이 있다. 그럼 산이 있어. 근데 거기 뭐 양평처럼 거기 택지 개발이 됐어. 그럼 그 땅이 그 여산 송씨의 선산이었다라면 그게 공동 소유로 돼 있거든. 그럼 산을 이제 넘기잖아 국가에. 그럼 배상금이 나올까?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보상금을 너도 받을 권리가 있어. 아니 근데 전국에 송씨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콩껌을 얻으려고 거기 붙어 있어요? 그 아까 그 얘기했듯이 우리도 양씨도 많지만 또 중간에 갈라져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그 나름대로 집안이라고 여겨지는 집안들도 따로 있어. 묶음이 돼. 한 3대 4대 정도로. 그 묶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수도 있구나. 그 묶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묶음에 있는 만약에 땅이 그러니까 종중이 보상을 받잖아. 그러면 그 종중원들이 나눠 가지는데 예전에는 남자들만 종중원으로 쳐줬어요. 아 이젠 여자도 돼요? 이제는 한참 됐어 그렇게 바뀐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먼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제도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출생 통보라는 것도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에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면 홍길동처럼 아들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 시절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성씨도 샀다면서요? 사실 지금 뭐 양반이나 어쩌면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80~90%는 다 그 상민이었던 거지. 확률상 그렇잖아. 돈 주고 산 성씨라고. 대부분 쌍놈. 그 상놈. 아니, 중국 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라이. 그 조선시대 노비제에 관해서도 되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 노비제 노비는 지금으로 치면 특히 관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 하급 공무원 정도의 신분이었던 경우가 더 많았어. 그래서 뭐 그 규정도 되게 엄격하게 있었고 휴가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었고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옛날 본 것처럼 쌍놈이라고 막 막대하고 그런 건 사극에서나 그런 거고 그렇지 않았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보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흑인 노예처럼 그렇게 부렸으면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았어 사실은. 갑자기 어디까지 가니 내가 갑자기 얘기가. 아니, 재밌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유배 당한 썰 뭐 이런 거 다 되게 재밌었어. 나 역적이 제일 재밌었어. 오늘 되게
그 방송 퀄리티가 좋아요. 예. 이게 뭐가 좋아 퀄리티가? 아니 근데 저기 그 역사 관련된 책도 쓰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역사책은 아. 나 이제 못 곧 써. 나오나? 아니야 잘 몰라 역사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지열의 유배설 뭐 이런 거 그냥 적어. 역적 양지열이 말한다. 내가 역적이 조광조의 될 수밖에 난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거 있잖아. 조광조의 아니 가까이 아 미쳤나봐 진짜. 나 근데 노래 넌 이렇게 내오셨나? 나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 알아? 가까이 표정 아직 못 봤구나. 뭐 죄까지 웃고 있어. 아니 너무 웃기잖아. 아 너무 웃기잖아. 근데 그 노래가 음. 되게 명곡이에요. 진짜로. 알았으니까. 그거 내가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요? 이광조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요? 가까이 하기에 나 노래 좀 하네? 저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 뭐 팔푼스 그때 공개 방송 했었잖아요. 그것도 한 번 안 해요? 뭐 아직 공개 고민은 아직. 왜냐면 내가 그거 하면은 거기서 노래 한 곡 진짜로? 노래방 기계 갖고 와요. 노래방 기계가 있어야 돼. 기계 없이 해야죠. MR 틀어드릴게요. 안 할래.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노래방 기계가 아, 돼요. 그래요? 그냥 그렇구나. 그 연결하면 돼요. 하여튼 무슨 뭐 노래야? 가까이가 알고. 그거 해야지. 얘들아 우리 저 출생 통보제로 넘어올까? 어떻게 매드클라운 해주실 거예요? 출생 통보제로 넘어오자. 그거 하면은 매드 그거 클라운, 하면 매드 클라운 일단 가자. 주인이 먼저 망신을 당해야지 내가. 매드클라운 하면 가까이 그거 하기로. 출생 통보제로 돌아와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저, 그래서 잠깐만요. 네. 지금 대갈족 분들에게 내가 쪽이요? 대갈족 분들에게 공약을 하셔야죠. 아니 출생 통보제가 지금 중요하잖아. 그게 뭐가 끝난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맞아요. 아니, 다 끝난 줄 중요하긴 알았는데 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나긴 아. 했어. 그러니까 출생 통보제가 이미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까 이렇게 손짓들 때 미쳐 나가까지 겨들서 웃긴 거 찾았다. 이것만 하면 이제 빵 터지는데. 아니 이게 막 메아리처럼 맴돌아요. 출생 홍보제가 이런데 가까이. 국회를 통고 가까이 하기. 너무 그만해야겠다. 너무 더워 지금. 땀이. 와, 아 정말. 두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꿋꿋하지 않아요? 이거를 하려면 대박이다. 책임감. 첫 번째로는 병원 의원 측의 반발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일찌감치 논의가 왜 있었는데 반발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거 국가가 해야 할 행정 업무인데 네. 왜 이거를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느냐. 이걸 병원에서 해야 돼요? 출생통보제가 병원에서 낳자마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럼 아니- 병원이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개인이 안 할 수 있는 걸 없애자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특정- 출생통보제야. 특정 기간을 이해됐다. 부여하고 예.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병원이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병원이 책임을 지는 거네요. 어, 결국에. 그렇죠, 결국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왜 이걸 싫지, 당연히. 우리가 맞냐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고. 근데 저는 음. 되게 궁금한 게 옛날에는 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뭐 가장 그러니까 또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12월 31일 날 태어났어요. 네. 근데 그 다음 해 1월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출생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날짜를 되게 다르게 해서 옛날엔 했거든요. 많았죠. 많았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안 돼. 네. 음. 그러면 사실 어쨌든 병원이랑 뭔가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 출생 신고할 때. 그럼 거기에 기록이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가?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 아, 지금 병원에 이제 전산 처리가 되잖아요. 어. 낳은 시간과 날짜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임의로 변경할 수가 어. 없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저 연수원 다닐 때 네. 그 뭐 83년 4월생인 애가 있고 83년 2월 83년 아니다 잠깐만 83년 됐어, 3월생 아니야 됐어 정리됐어 83년 3월생인 애가 있고 83년 4월생인 애가 있는데 네. 이 83년 4월생인 애는 학교를 좀 일찍 이렇게 갔어요. 그래갖고 둘이 나이가 같고 심지어 3월생이 생일이 빠르잖아요. 네. 근데 얘가 4월 4월생한테 형이라 그래. 지금도 한남이라고. 그건 지금도 좀 이상하다. 예.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원래 4월생이 학교를 빨리 들어갈 수가 없는데 2월까지만 실제 생일이 그렇고 이제 호적상 생일은 그 아마 전일 거예요. 2월이나 아마 이렇게 하구나.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만우절이 생일인 애거든요. 4월 1일. 예.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있었지. 네. 있죠. 근데 저도 빠른 년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빠른이 없어졌잖아요. 나는 전 빠른 년이에요. 이래서 아니 자신을 저렇게 표현하나? 저 굉장히 빠른 년입니다. 빠른 년생. 빠른 년생. 왜 이러지 오늘? 빠른 년생이라서 저도 달리기가 빠른가? 제가 원할 때마다 나이를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30대다 보니까 같은 9일들하고 친구를 하고 과거에 이제 제가 20대 때는 좀 이제 선후배 관계가 좀 엄격할 때는 9일들에게 언니인 척을 좀 하고 그렇게 좀 살아남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나는 약간 물론 병원 나도 의사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좀 갸우됐던 게 이게 드러나게 된 계기가 네.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수급 신청을 해서 돈 받으려고 신청하니까 이게 주사 약이 공급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행정부를 다 하고 있잖아. 아이에게 지금 주사를 맞추기 위해서 몇 개를 받아왔다. 누가 이 주사 맞췄다. 그 기록을 남겨서 돈은 받는데 출생 통보하는데 행정 업무는 또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주장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딱히 의료계에서 이걸 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되게 제도 시행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병원이 이 당사자가 출생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진 않을 걸. 뭐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 자동으로 하도 될 걸. 기간을 정한다기보다. 그러면 자동으로 특정 기간까지 뭐가 일단 태어나면 바로 뭔가를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 출생 신고가 언제까지 되지 않으면 이제 자동으로 그냥 올라가는 그렇지. 거구나. 저는 병원에서 그거를 하게끔 정부가 만든 다음에 병원에 어떤 혜택을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세금 감면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그걸 하는 걸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게끔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그것도 좋은 있고. 방법이죠. 두 번째가 이제 이 경우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 진짜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에 네. 병원을 아예 안 갈 수도 있다. 와,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산파 할머니가 와서 이거 자꾸 이렇게 예전에 태어나는 집에서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수정만 해요.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가 그러니까 그게 허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걸 물어보려고 그리고 했었거든요. 범죄 중에서 왜 그 미성년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뭐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서 뭘 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는 쉽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를 더 못 막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모의 신원을 보호해주는 비밀 출산을 또 보장해주는 장치도 있다라고 하거든.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서 보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어쨌든 실제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만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게 중요해요. 네. 물론 다른 나라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누락이 안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막 저희가 뭔가 너무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사례를 다 생각하다 보면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출생통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나는 요 부분도 좀 엉뚱하지만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바뀔 일은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모르고 있어서 하는 건데 너는 주민등록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민등록제도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가 어떻게 나에게 주민등록 번호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 본 적 없지. 그냥 당연하다고 진변도 느꼈죠. 생각해 본 적 없이 따로. 일단은 뭐 저는 그냥 식별을 해야 되니까 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민등록 제도가 언제 만들어진 줄 알아? 누구 때문에? 박정희? 그럴 것 박정희 같아. 때, 왠지 그럴 것 박정희 같아. 때 그 유경수 피습 사건 일으켰던 그 간첩. 네. 그 이름 갑자기 이름 생각이 네. 리철진? 김신조 사태 때. 저 실은 누구세요? 간첩 리철진. 누구세요? 이호성이었잖아요. 김신조 사태가 있고 나서 그러면 김신조는 박정희 죽이려고 왔다가 내려왔다. 유경수만 죽었잖아 그때. 그게 그거예요? 유경수만 죽었잖아. 극장에서. 그래서 박정희 체제 때 야 이거 간첩들을 잡으려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람한테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1번이야. 에? 박정희가 1번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럼 11111이에요? 그렇게 0001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0001.
이렇게 됐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고 1번을 차지하면 어떡해. 아니 나는 내가 만들었으면 있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 11010110000001. 저렇게 진짜 이기적이네. 와, 저 차량 번호였으면 금값에 팔렸겠네. 와. 근데 내가 이거 사실 왜 얘기를 꺼냈냐면 출생 통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개인의 권리 뭐 이거를 뭐 알릴 수 있는 거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옳느냐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막상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받는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한테 번호를 매기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외국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요? 그러면 등록제도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여권 같은 거 그럼 어떻게 존재- 다녀요? 그 사람들? 요건을 신청했을 때 요건 번호가 따로 나오는 거고요. 의료보험을 하면 의료보험이 따로 나와요. 번거롭다. 그걸 번거롭다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생각해봐. 사람에게 번호를 붙이는 데는 교도소가 원칙이에요. 원래 다른 나라들은 사람에게 번호를 붙인다는 상상을 못 해요. 그래요? 예. 저는 이 이게- 제도를 시도를 안 한 게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반발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편리하지 않아요? 근데 편리한 게 양날의 칼인 게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킹에서 가장 이게 취약해요? 취약한 나라예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건 그러면 몰랐다. 외국은 뭐 인구수 이런 거 어떻게 파악해요? 집계하죠? 출생 통보를 하니까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고 출생. 그다음에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에 필요한 번호는 따로 매기는 거예요. 이름하고 사회보장 꼭 번호 맞는 같은 거예요. 거.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걸 따로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를 입증하는 번호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사회보장제도, 뭐 출생신고, 뭐 번호, 그다음 뭐 그 뭐 보험, 아니, 병원 보험 번호, 뭐 이런. 중요한 건 응. 그러면 사회보장 번호는 나한테 번호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출생 연호라고 상관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뭔가 나한테 부여되는 번호가 너무 다양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걸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고 다 살잖아. 우리 요건번호 따로 가지지. 여권번호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있잖아. 몰라요.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나? 아니 근데 있는지 몰랐어요. 전 그냥 운전면허도 주민등록번호 치면 등록번호 되니까. 따로 있잖아. 아, 그래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잖아. 음. 근데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인류적으로 생년월일에 따라서 매겨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건 너무 의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 주민등록번호가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거의 편리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젖어 그냥 있기 우리는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네. 이거 내가 일방적으로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나는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생년월일로 번호가 매겨진다는 게. 그럼 태어날 때 바로 그런 감정이 들었나요? 아씨 나한테 번호가 나한테 붙었어? 야, 너 못해? 번호 몇 번이야? 응애. 그러니까 그냥 그럴 뭐 수 있겠다. 근데.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역사가 근데 있다는 네. 거. 솔직히 전혀 몰랐어요. 저도요. 네, 전혀 몰랐어요. 알고는 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법이라는 게 그 계속 지난주부터 나 왜 자꾸 가까이 이거를 계속 하고 싶지? 그만해 주세요. 집중이 안 알았어요, 되네. 그만할게요.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너무 계속 재밌었어요. 하고 싶어. 근데 오늘 되게 유익하고 재밌네. 그 내용 되게 진짜 의외였어요. 저는 법이라는 그때 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한 번 만들고 나면 되게 무서운 게 다들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거든요. 법이나 제도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영화사례죄도 그냥 그러려냐고 70년을 보내온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생각보다 막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하는 부분들이 네. 있다라는 거. 아까 그 말씀해주신 보호 출생제, 보호 출생 통보제. 출생 통보제. 네.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 독일은 하고 있지. 하고 있다고. 출생 통보제를 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안 붙여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신기하네. 너무 사대주의 아닌가요? 거기서 또 사대주의가 나오니? 농담이에요. 아 막 나 왜 이렇게 양보 왜 이렇게 놀리고 싶죠. 사대주의 모른다. 알아요. 제가 이 구역에 되게 유명한 사대주의자거든요. 아하. 그래서 알아요. 왜? 알겠습니다. 누가 영어만 쓰면 되게 좋아해요. Really? 아이 그런 귀 썩었어? 빨리 그거 다시 노래 다시 불러주세요. 가까이. 자 오늘도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네. 오늘 되게 되게 만족스럽죠? 소재도 없고 재미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 오늘 되게 노래에서 지금 만족. 되게 잘한 것 같아. 대갈적 분들이 오늘 이광조 진면 날았다 뭐 이런 미치겠다, 어떤 진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진광조. 진광조. 저 그림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저 부탁 있어요.
이광조 이거 하는 거 영상 이렇게 짤해달라고? 조금 좀 한번 해주면 영상은 안 돼? 아마 쓸 수가 없겠지만 아, 사진 짤은 안 가능할 되겠다. 거예요. 안 되겠다. 아 노래 부르는 건 안 될 거예요. 네. 전 그 사진 그림은 뭐죠? 저 그림의 제목은 수태고지예요. 뭐라고요? 수태고지. 수 왜 여기서 왜 터지는 거죠? 뭔가 진변이 뭐라고 해라고 하는 표정이 도저히 약간 수태- 좀 당황. 무슨 수태. 뜻인지 수태. 무슨 뜻인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수태 고 아기를 낳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 아. 아기를 가졌다. 오 너는 진짜 전혀 상상도 못해. 저는 원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이 있어요. 아, 물론 그렇다고 이제- 개떡같이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카톨릭 한 거 있으신 아닌가? 분들은 뭐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는 워낙 많이 쓰는 용어라서 그냥 지금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는 아이를 가졌다. 아. 근데 겁먹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저렇게 바람개비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게 바람- 뭐죠? 들고 있는 게. 백합이에요. 아, 순결을 표시하는 백합이죠. 너는 그러니까 이제 순결을 잃었다? 그럼 뭔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는 순결의 표시를 주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순결한 마리아인데도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럼 너는 순결하지 않은 거잖아.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게 자, 아니기 성령으로 때문에 잉태한 성령으로 걸. 잉태했다는 아, 뜻이잖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워낙 역사적인 워낙 이제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서 저는 순결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랬네요. 대부분 되게 그림들이 많아요. 수태고지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면 근데 제가 이 그림은 단테 가브리엘 로세트라고 19세기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다른 그림은 너무 성스럽게 그려졌는데 여기에서는 마리아가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가녀리게 두려워하는 오, 거.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움츠려든 나한테 느낌? 왜 이래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아이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원치 않는 아이라든가 아니면 미혼의 아이를 가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개인이 그런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저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한 게 그거죠.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그 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엄마 혹은 임산부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국가가 사회가 그거를 당연히 품어줘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겁먹지 않도록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하필이면 저 그림이 좀 떠올라서 대단. 마무리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네. 되게 부끄러워지는. 아니요. 이것도 좋았어요. 너무 좋죠.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둘 다 좋았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광고 있구나. 오늘 정말 음악과 그림이 있는 정말 너무 좋은 방송이네요. 콩가루 살롱이야? 너무 좋네요. 여기다 이제 음식까지 다과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두 개인데?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징어 제트 다리가 잠깐만요. 달달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누가 이미 뜯었는데? 뭐야 이거? 드세요. 이게 뭐야 이거? 왜 드세요. 누가 먼저 저도 하나 주세요. 배가 많이 고프네요. 저도요.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 먼저 드시고. 아니야. 난 어이가 없어서 기운이 없다 지금. 배가 많이 고프네요. 오징어.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하나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오늘 두꺼웠다. 말랑 땡땡. 야, 오늘 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몸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 나을 것 같아 이제. 이거. 자, 말랑뗀뗀한 식감을 자랑하는 오징어 제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공법 제조로 기존의 딱딱한 식감의 종이 오징어와는 차원이 다른 식감을 자랑합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오징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데요. 남태평양 청정해역에서 잡은 신선한 오징어를 즉시 급냉 수송해서 부산의 해썹 인증을 받은 안정적인 위생시설에서 생산을 했고요. 100% 국내 가공입니다. 이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은 방부제로 인해서 화학약품 냄새나 역한 뒷맛이 나는 경우가 좀 있지만 다리가 달달달 오징어 다리는 부산의 위생적인 시설에서 최고급 조미제를 만나 말랑말랑하고요, 쫀득하고요, 뗀뗀하고요, 감동 그 자체의 식감을 선사합니다. 맛있다. 이게 이렇게 두꺼운데도 끊어져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칼집이 나 있거든요. 나 합리적인 가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0g에 13,900원. 미리미리 사서 쟁여놨다가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2봉지, 저희 형부를 위해서 2봉지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있다고. 자, 미개봉 상태나 드시고 남은 달달달은 꼭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다시 드실 때는 5초만 입안에 물고 계셔주면 훨씬 더 말랑말랑한 식감이 살아나니까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오징어가 되게 딱딱한 거는
5분이 아니라 50분을 불고 있어도 안 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근데 이건 진짜 금방 와 딱딱한데 입에 넣으면 말랑해져. 금방 되게 금방 와 대박이야 좋은데요? 이거. 너무 맛있어. 난 이거 진짜 너무 애정. 우리의 첫 광고 저기 제품이기도 하고 와 이거 말고 잘한다. 또 4569도 소개는 해야 되니? 4569도 소개는 해줘요. 네. 음. 자 이번에는 육포로 넘어갑니다. 한돈 수제 육포 456포인데요. 4, 자연담은 5, 6 지난번에 그 준 거 아 그게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4569야. 아 저희 아버지가 바로 뺏어왔어요. 너무 맛있다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 정말로. 맛있고 건강한 456포입니다.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에다가 국산 천일염과 유기농 설탕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었고요. 봉지 뒷면에 원재료를 확인해 보시면 화학 성분이 전혀 없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친구, 부모님께 맛있고 건강한 456포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햇섭 인증 시설에서 수제로 만들었습니다. 간편하게 먹기가 좋은 이유가 10g 단위로 개별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하기도 너무 좋고요.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요. 저희도 실제로 양 변호사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가격은 80g에 한 봉 8,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달걀촉 이벤트도 있습니다. 리뷰 작성하시면 400원, 포토 동영상 리뷰는 1,000원씩 포인트를 드리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번에 그 방송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주셨잖아요. 막 달려가서 편의점 가서 사갖고 주셨잖아요. 편의점에서 사서 주신 거예요? 네. 집에서부터 가져온 거야. 집에서 가져오신 건데? 누구한테? 제 거는 편의점 가서 사왔잖아요. 아니야. 어디 편의점에서 안 팔아. 꿈꾸고 계세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집에서부터 뭘 싸온 거야. 편의점에 어제- 들어갔다 왔었는데 어제 술 그때? 먹고 편의점 가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의점에 갔나? 내가 이거 광고시 다른 그 대한 광고 시간에 먹어보고 맛있어서 이거 많이- 편의점에서는 안 팔아요 그러면? 몇 개 사서 그럼요. 니네들 먹어보라고 하나씩 준 이거 거야. 유튜브 더보기에 나와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오징어 제트를 검색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이버에 456포를 검색하셔야지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길 아, 진짜 바라고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로. 강력 네. 추천. 네, 우린 저희 다 씹는 걸 좋아하네요. 전반적으로. 특히 나. 나 양변 씹는 거 너무 좋아해. 왜 양변 씹는 거 모든 너무 좋아. 말이 다 이렇게 막 몇거이 이렇게 들리지? 특히 나. 가자.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대갈초 사랑합니다. 가까이.